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짝짓기 매매로 쉽게 단타 수익 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11월 1일에 다양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장도 좋았고 종목 장세도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좋았고 대형주도 나름 괜찮았고 개별 종목도 좋았다는 거죠.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런데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10% 20%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진바이오텍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진바이오텍은 사실 구충제 관련주의 2등주 2.5등주 격으로 움직이던 종목이었습니다. 구충제 관련주가 원래 대장으로 움직이던 종목이 제일바이오였고요. 그 다음 알리코 제약과 진바이오텍, 알리코 제약이 좀 더 세게 움직였었고 진바이오텍이 그 다음으로 세게 움직였었는데 11월 1일 같은 경우는 진바이오텍이 뒤늦게 세게 움직여서 11월 1일 하루만큼은 진바이오텍이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그날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진바이오텍이고요, 아래가 제일바이오입니다. 진바이오텍이 아침에 상승할 때는 제일바이오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시 45분에 만들어진 3분봉에서 아침 고점을 먼저 돌파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VI 발동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눌렸다가 음봉 3개째 만들어지다가 3분의 12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 전고점을 봉으로 돌파한 시점이 11시 6분에 3분봉, 그러니까 완성은 11시 9분에 됐겠죠. 그리고 그 다음 3분봉에서도 양봉이 나오면서 확실히 장중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때가 11시 6분에서 9분입니다. 근데 11시 6분에서 9분을 보면은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바이오텍이 먼저 고점을 갱신하고 상한가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진바이오텍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진바이오텍이 급등한 것을 뒤늦게 봤다면 이미 이제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했을 때, 급등 이후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시점,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했을 때 이미 매수 타점에서 상승한 것을 보고 나서 원래 대장주였던 종목 또는 2등주였던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6분 9분에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서 들어가도 제일바이오로 전고점까지 또는 전고점 좀 살짝 아래까지 놓고 보더라도 이 15분부터 11시 15분부터 시작된 봉이 3.75%고,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간 11시 21분부터 시작된 봉이 약 4%가 상승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바이오텍이 먼저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미 맥점에서 타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타점에서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애매하다고 했을 때, 그때 원래 1등주였던 종목이나 1.5등주, 2등주를 공략하는 것이 바로 짝짓기 매매가 되겠습니다. 사실 10월 30일에 제일바이오가, 위에가 제일바이오고 아래가 알리코 제약입니다. 제일바이오가 10월 30일 날 상한가를 갔었고요. 알리코 제약은 그날 구충제 관련주 2등주로 움직였었는데, 그때 보시면 아침에 제일바이오가 먼저 급등을 세게 하고, 그때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굉장히 세게 올랐죠. 근데 알리코 제약은 고점을 살짝 갱신했지만 갱신하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제일바이오가 훨씬 더 강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이 강하고 상승폭에 비해서 눌림이 완만하게 나왔고, 알리코 제약은 상승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눌림이 더 깊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중바닥, 짝꿍댕이 이중바닥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강하게, 여기 거래량은 없지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게 14시 15분 봉이고요. 그리고 나서 3분봉 나오고 12평에서 도치 만들고 다시 강하게 양봉이 나온 게 14시 33분입니다. 그래서 14시 33분에 이게 돌파가 나온 제일바이오를 보고, 그리고 14시 36분, 7분 이때가 됐을 때 알리코 제약을 보면 바로 여기라는 거죠.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가 아침에 급등했다 눌렸는데 다시 급등하는 것을 뒤늦게 봤다. 여기서 뒤늦게 보면 바로 이제 상한가까지가 얼마 안 남았죠. 상한가까지 거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상승 초입, 뭐 아침에 사서 들고 있거나 아니면 다시 눌림 이후에 상승 초입에 들어간 사람은 수익을 담보로 상한가까지 들고 가볼 수가 있는데, 뒤늦게 여기서 들어가서 상한가까지 얼마 안 남은 자리에서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 근데 그 힘은 굉장히 강해서 이거 상한가를 보러 갈 수 있겠는데 라고 싶을 때 제일바이오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애매할 때, 그때 바로 알리코 제약 2등주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 시세가 강하게 나온 시점이 14시 15분이고 또 눌렸다가 또 강하게 나온 게 14시 33분이죠. 근데 알리코 제약은 14시 36분부터 뒤늦게, 그 전에는 움직임이 없었고 뒤늦게 급등이 나왔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14시 48분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코 제약이 제일바이오 먼저 움직이고 나서 뒤늦게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짝짓기 매매로 1등주가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가급적 1등주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1등주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갔다, 타점에서 이미 올라갔다, 그래서 좀 추격 매수하는 감이 있다 싶을 때 2등주가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럴 때 2등주로 단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더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제일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 상한가 바로 아래까지 올라갔을 때가 14시 48분 봉인데요. 14시 48분에 진바이오텍은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봉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상한가를 거의 이제 제일바이오 1등주 제일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진바이오텍을 들어갔어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큰 상승을 다 먹지 못하더라도 3% 안전하게 3-4% 3% 5% 수익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무조건 1등주가 간다고 2등주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2등주의 차트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1등주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2등주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 예를 들면 우하향으로 빠지고 있다. 그러면 1등주 상한가 가니까 2등주 올라가겠지 하고 사면 안 되고,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땐 사면 안 됩니다. 2등주도 상승하려는 모양을 만드는 것을 확인이 돼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차트의 기본기 캔들 거래량 이평선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호가창도 볼 줄 알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 매수 급소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저 또 다른 종목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10월 31일 날 위에가 나노메딕스고 아래가 국일제지입니다. 위에 나노메딕스. 10월 31일 날 13시 42분경에 나노메딕스가 수출 계약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VI 발동이 됐어요. 그런데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번 상승했다가 눌리고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120, 회색선 122평, 녹색선 62평, 노란색 22평, 파란색 12평, 빨간색 5평, 이평선이 수렴되고 정배열 상승, 정배열 초기, 상승 초기 흐름을 만들고 있었죠. 이미 나노메딕스는 뉴스가 나오고 VI 발동이 됐을 때, 거의 VI 발동이 되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른 거죠. 미리 알고 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주 우리 주식시장은 정보가 불균형하게 배포가 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나노메딕스 이미 급등을 한 상태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상태에서 국일제지가 정배열, 수렴 정배열 초기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그럼 나노메딕스를 매수해도 수익이 나는데, 나노메딕스가 이미 급등하고 나서 약간 추격 매수 느낌이 든다. 그때 나노메딕스 뭐예요? 그래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일제지가 원래 그래핀 관련주 대장이었습니다. 나노메딕스가 그래핀을 활용한 수처리 설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으로 급등을 할 때, 원래 그래핀 대장이었던 국일제지를 공략했다면 정배열
수렴 정배열 초기 상승을 만드는 걸 보면서 공략했더라도 5% 이상의 수익을 빠르게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평소에 관련주 분류를 해놓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노메딕스가 급등하네, 그러면 그래핀 관련주 1등주, 2등주, 3등주는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구충제 관련주 급등하네, 그러면 구충제 관련주 중에서 1등주, 2등주, 3등주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관심 종목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봐서 빠르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게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때는 내가 분류해 놓은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그 종목들 중에 대장이 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평소에 관련주 분류를 잘 해놓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관심 종목에서도 분류를 해놓되 가급적 1등주부터 위에다가 놓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등주, 2등주, 3등주, 4등주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분류를 잘 해놔야 되고요. 가급적 1등주를 공략하되 1등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뒤늦게 봤다면, 그리고 혹시 2등주였는데 오늘은, 과거에는 2등주였는데 오늘은 2등주가 1등으로 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1등주였던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죠. 2등주 차트를 확인하고 상승할 만한 자리인지 빠르게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면 3%에서 5% 단타 수익은 쉽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등주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아야 돼요. 1등주가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한 다음에 눌릴 때 2등주는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2등주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아야 되고, 꼴등주는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메딕스가 급등할 때 나노메딕스를 잡아도 되지만, 원래 대장이었던 국일제지를 잡아서 빠르게 3%, 5% 수익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 있죠. 나노메딕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이게 바로 상한가로 꽂힐지 아니면 급등했다가 빠질지 조금 애매하다. 이게 원래 대장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럴 때는 더 안전하게 원래 대장이었던 국일제지를 공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일제지를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일부씩 분할 청산을 하고, 대장으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 청산을 더 빨리 좀 들어간 측면이 있고요. 눌릴 때 한번 매수해서 짧게 여기까지 더 갔는데 이날은 국일제지 자체적인 힘보다 나노메딕스 도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짧게 공략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11월 1일 날도 또 나왔어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영상을 또 올려드리는 겁니다. 셀리버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11월 1일 날.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뒤따라서 급등을 했습니다. 셀리버리가 상한가를 간 이유, 췌장암 이슈였죠. 췌장암 치료 신약 무독성 증명하고 기술 수출 협상 돌입했다라고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한 시간이 13시 27분경입니다. 안착한 시간이요. 근데 과거에 췌장암 신약으로 급등했던 종목이 현대바이오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한 3, 4개월 굉장히 세게 움직였었죠. 그때 현대바이오 급등을 한 이후에 최근에 빠졌고요. 현대바이오 차트를 잠깐 보면 현대바이오가 지난 3월부터 엄청난 급등, 횡보 조정, 급등, 가격 조정, 급등, 그리고 나서 장이 안 좋던 6월 말에도 그렇게 한 차례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최근에 10월달 한 번 움직이고 쭉 빠져서 21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5일선을 올라타고 단기 상승의 힘이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셀리버리가 췌장암 이슈로 상한가를 갔고 13시 27분에 상한가 안착이 확인이 됐는데 현대바이오가 움직인 시간은 13시 33분입니다. 그래서 셀리버리가 급등을 했다가 눌렸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게 13시 15분, 그리고 상한가 안착한 봉이 13시 24분에서 27분 사이에 3분 봉이니까요 완성이 된 건데요. 그때 현대바이오는 아침에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횡보를 하고 있었죠. 횡보하는데 이게 저점을 깨고 역배열 상태면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이평이 수렴되고 정배열 초기 흐름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상승, 눌림, 상승, 좀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리버리가 상한가를 갔는데 뭐 셀리버리를 초기에 상승 초기에 잡아서 수익을 내면 좋지만 이미 뭐 다른 종목을 보거나 다른 매매를 하느라고 몰랐는데 뒤늦게 보니까 뭐 상한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다, 또는 상한가 갔다는 걸 알았다. 왜 상한가 갔는지 봤더니 췌장암 치료 신약, 기술 수출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그런 췌장암 관련주를 보는 거죠. 현대바이오가 과거에 췌장암 이슈로 엄청난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움직임이 한 차례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차트상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분봉상으로도 아침에 한번 움직이고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하면서 이평선 정배열, 수렴 정배열 초기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셀리버리가 상한가를 가려고 할 때, 또는 상한가 바로 직전 뭐 25%, 6%에서 잡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물론 상따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밑에서 잡고 수익을 담보로 상한가를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진짜 스캘핑 1, 2%라도 확실하게 떼고 나온다, 스캘핑을 하거나 상따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신규로 셀리버리를 잡는 거는 조금 애매한데, 현대바이오가 지금 일봉 분봉상 흐름이 안정적이니까 3%, 5% 단타는 쉽게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1일 날 같은 경우 현대바이오 보면은 매매 마크를 내역을 보면 13시 전후에 매수한 걸 볼 수가 있고,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단기 저항에서 분할 청산, 일부 청산하고 눌림에서 다시 음봉이 3개 나오려다가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 12평 부근 음봉 3개 나오려다가 아랫골이 달리면서 지지세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 매수하고 위에 저항에서 분할 청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눌림, 상승, 이평선 횡보, 수렴, 정배열 초기 만들고 상승, 조정, 상승 파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평소에 관련주 분류를 잘 해놓고 종목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 종목 정리도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장중에 정신 없을 때라도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등주를 공략하되, 1등주가 이미 올라가고 단 뒤라면, 그리고 원래는 2등주였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1등주로 움직이는 것을 뒤늦게 봤다면, 그때 원래 1등주였던 종목 또는 2등주인 종목을 차트를 빠르게 확인하고 일봉 분봉을 보면서 상승할 만한 자리인지 확인하고 매수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미 선도주가 확실한 길을 보여준 상태에서 2등주의 차트가 괜찮다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 그때 목표 수익률은 안전하게 짧게 잡는 게 유리하고요. 저항이 있다면 더 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1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2등주 저항이 있다면 저항에서 분할 청산하는 습관, 욕심을 좀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고 빠지는, 먹고 튀는 전략이 좋고요. 꼴등주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꼴등주, 3등주, 4등주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짝짓기 매매가 잘 되는 장이 있어요. 그때는 종목 장세가 좋다는, 종목 장세가 활발하다는 의미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장은 계속 매매하기 좋은 장이구나, 당분간은 매매하기 좋은 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짝짓기 매매를 했는데 잘 안된다, 그러면 1등주 한 종목만 움직이고 뒤따라서 후발주들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후발주들이 잘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테마가 약하거나 아니면 그 시장이 약하거나 종목 장세가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등주가, 어떤 테마의 1등주가 세게 움직일 때 2등주, 3등주, 4등주가 뒤따라서 쫙 올라가주면 그 테마가 건강한 흐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1등주가 움직이는데 2등주, 3등주가 뒤따라서 잘 안 움직인다? 그럼 그 테마가 약하거나 시장이 약하거나 종목 장세가 약하다는 의미라는 것을 보여준다, 암시한다는 것이, 그걸 기억하시면 매매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예측이 30%고 대응이 70%입니다. 통계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예측을 하되,
주식 시세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이 중간중간 바뀌게 되는데 그때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대응을 잘하기 위해선 평소에 기본기를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되고요. 내가 고수가 된 다음에도 기본기는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더라도 기본 운동을 계속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읽어보고 하트 드리고 대박의 기운, 수익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